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환 기자님과의 안밀포 대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례 안 하나요? 우리 건담 하잖아요.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오랜만이라 네. 잊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세환 기자님이 챙겨주시네요. 역시 저만 모니터하는 것 같아요. 세환 저는 그것이 함께 경례 근담 바라 지금 대한 답. 시청자분 우리 허준 씨가 지금 해외 일정 마치고 지금 바로 와서 바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오는 길에서 네. ACN이야. 예. 새벽 1시에도 네. 저걸 주더라고요. 뭘요? 기내식을. 아 그래요? 자는 사람 사람이 깨워서? 그러니까 뭐 깨우진 않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자주 좀 불러주세요. 그래도 이제는 좀 건강이 좀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폐렴에 걸렸어요. 네, 한동안 계속 안 좋으셨잖아요. 폐렴에 걸렸었는데 사진 찍어보자고서 폐렴이네요. 약 2주 먹고 괜찮아졌어요. 네. 엑스레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네. 안 찍고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는 건강한 모습을 네 보니까 이제는 뭐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허준 씨. 네. 우리 밀포계의 영원한 화수분 어느 나라입니까? 아예 뭐 파도 끊임없는 네. 나라. 네. 마치 후지산 같은 나라. 그렇죠. 네. 이 일본입니다. 네. 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건담이니까 총이잖아요. 네. 만주사변 아시죠? 알죠. 1931년. 네. 이 만주사변 직전에 일본이 기관총을 개발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총기 밀포계에서 총기 폭망사에서 교과서입니다. 저희가 항상 기본은 잘 배워야 됩니다. 네. 네. 이게 교과서 같은 그런 걸 일본이 또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첫 번째만 하려고 했더니 좀 아쉬워서 뒤져봤더니 네. 일본이 전후에 네. 이제 자기네가 총 만들기 뭐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요거를 자기네 걸로 한번 우라카이 해볼까 하다가 이게 우라카이 한번 했다가 욕만 뒤지게 얻어먹은 총이 또 하나 있다. 그러니까 허준 씨 말씀이 맞는 게 파도. 근데 뭐 사실 밀포계에서는 네. 따라하다가 폭망, 네. 자체 개발 폭망, 안 되겠다 따라하다 폭망, 네. 그러면 안 되겠어 그냥 들여와 폭망 이런 경우가 뭐. 근데 왜 이게 나오죠. 한 나라에서 다 나타나냐고요. 이게. 다행이죠. 네. 전 세계가 네. 나눠갔지 않고 네. 희생 정신에 감사드리죠. 근현대사를 우리가 잠깐 봐야 돼요. 근현대사의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세계 최초로 기관총을 대량으로 갖춘 근대적 군대하고 전면전 치룬 게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요? 어디서? 로일 전쟁에서. 러일 전쟁에서. 아시잖아, 로일 전쟁. 근데 사실 네. 승리했다고 하나 네. 굉장히 참혹하게 승리한 전쟁이었죠. 그 러시아군 진지로 무조건 반사이 도스케이키 하다가 다 갈려나갔죠. 네. 끝내 사실 그 러시아가 패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러일 전쟁에서. 근데 이게 러일 전쟁 그때 리순항 그 공방전에 그게 날씨가 좀 더울 때였잖아. 네네. 시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군은 시체 처리 안 했거든. 어. 앞에 워낙 많이. 정작 그 진지 앞에 일본군 시체가 질비한데 러시아군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시체 썩는 냄새. 그래서 손들어 버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시체 처리예요. 이거를 안 하잖아요.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쥐가 찬 거라고. 총알이 떨어졌단 말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희생은 정말 일본군 병사들이 훨씬 많이 당했었죠. 일단은 대대장의 60%가 다 없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관총의 매서운 맛을 맨 먼저 일본군이 맞았단 말이지. 네네. 그런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이 되니까 1차 대전이 터지니까 모든 참전국들이 경쟁적으로 기관총을 도입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1차 대전 때 막상 일본군은 기관총을 도입도 안 했어요. 도입도 안 했어. 그랬었나요? 네. 기관총에 그렇게 혼쭐이 났음에도 도입을 안 해버렸어요. 야 이게 굉장한 나라예요. 일본은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야 저거 뭐지? 왜 누가 날 이렇게 두드려 팼지? 그래서 도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차피 우리 이겼어. 우리 황군 병사들 다 했다 이거야. 저 맥심 저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가격을 들었거든. 그 총탄 그 가격도 들었거든.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계산 주판을 막 찍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했어. 전쟁 끝나고 나서 1920년대가 되니까 이제 일본 군부도 야 우리도 기관총 있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관총도 막 했는데 일본도 이제 중기관총은 있었지만 이제 경기관총 우리도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1920년대에 비슷한 시기에 경기관총을 손에 넣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디냐? 바로 방금 말했던 일본하고 러시아였어요. 러시아는 나름 우리 허준 씨 아시죠? 이 데크 차례. 네, 알죠. 쟁반 같은 탄창 위에 있는 거. 데크 차례부를 개발하면서 나름 쓸만한 물건을 만들었다 해서 이거 2차 대전까지 써요. 그리고 상당 부분 썼단 말이지. 근데 일본도 개발해요. 일본이 뭐냐? 여기 보시면 11년식 경기관총. 11년식 경기관총을 썼는데 이게 일본에서만 썼어요. 일본에서 쓰다가 10년 만에 90취급을 받습니다. 아, 무기가 10년 만에 일본군 특성 아시죠? 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주구장창 쓰는 거. 아유. 11년씩 만들어 놓고서 10년 만에 일본군도 손들어 버리는 이런 총이에요. 이게 11년식. 즉 오늘의 주인공이 이 11년식 경기관총인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 폭망이 나왔을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 경기관총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사실 1915년이었습니다. 1차 대전 보니까 아, 경기관총 애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든 서구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죠. 그쵸. 늦었는데 사실 일본으로선 경기관총 개발을 일찍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1차 대전까지만 해도 경기관총이 별로 없었거든 사실. 1차 대전 후반에 나오고 대부분 1차 대전 때는 뭐 중기관총이 중심이었어요. 참호를 지키는 그렇죠. 용어로 많이 썼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기관총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런 거였어요. 러일 전쟁 겪으면서도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했어. 야, 경기관총 해봤자 20발, 30발이다. 이거 연사 능력이 낮으니까 이것보다는 중기관총이 더 낫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가 마르센 경기관총을 기병대용으로 쓰긴 했지만 사실 그때 러일 전쟁 아시다시피 러시아 기병대가 나설 그 전장이 별로 없었다고. 그렇죠. 지리적인 네. 뭐 위치가. 그래서 이 마르센 경기관총도 그냥 이제 그러니까 잘 잊혀졌어요. 그런데 일본군은 이제 중기관총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들여온 게 뭐냐면은 호치키스라는 기관총이야. 우리가 보통 호치키스는 이걸로 하는데 이게 스테이플러야 원래. 그렇지. 그 호치키스라는 회사에서 스테이플러를 만든 거야. 기관총 아이디어 떠올려서. 근데 우리가 호치키스 그러는 거야. 회사 이름 써서. 요거를 이제 일본이 이제 들여와서 자기식으로 개량한 게 있어. 그게 3년식 중기관총이야. 요거예요. 이게 1914년에 등장한 건데 제대로 쓰진 않았어. 전쟁에는 갖고 나가진 않았어. 잘. 도대체 몇 밀리를 쏘려고 저렇게 받침대를 그냥 든든하게 만드는. 아무튼 이 다이쇼 3년이라고 해서 3년식이거든. 네. 요거를 최우선 이제 생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유수한 총기 회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래서 중기관총이 이제 전쟁에서 쓰였지만 경기관총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또 뚝딱뚝딱 나름 만들어. 기술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네네. 근데 일본은 어땠어, 기술 수준이? 그때 당시에 낮았겠죠. 자기네가 설계한 중기관총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중기관총도 수입해가지고 그걸 조금 우락가이해서 썼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일본이 경기관총을 바로 개발할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별로 진전이 안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1차 대전 겪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일본이 그래도 경기관총이 있어야 된다더라. 그래서 일본도 이제 경기관총에 신경을 써요. 근데 이제 일본이 저기 1차 대전에 사실 전순국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전순국이라고. 네. 근데 일본이 유럽 군대하고 싸운 게 어디하고 싸웠는지 알아? 유럽 군대하고 싸웠다고요? 한번 싸웠어. 유럽 군대랑 싸운 적이 있어. 한번 싸웠어. 이탈리아? 독일군하고 싸웠어. 독일군하고요? 중국 칭다오에서. 칭다오가 독일 조차지역. 아. 거기서 싸웠어. 맞다. 근데 그렇게 뭐 큰 전투도 아니야. 그냥 네네네. 후다닥 끝났어요. 그냥 후다닥- 수비고 조금 있었던. 후다닥 끝났어요. 이래서 쉬운 승리는 그렇죠. 위험해. 그래요. 그 맞아요. 허준 씨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없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일본 경기관총 개발에는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1922년이 되어서야 다이와 11년, 그러니까 11년식 경기관총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일본제 경기관총이 나와요. 11년씩.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그들이 부르는 천하 자기네 왕 연호 쓴 거예요. 그 영어를 항상 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11년식 경기관총을 누가 개발했냐? 난부 키치로라고 있어요. 네. 혹시 허준 씨 일본군 권총 중에 남부식 권총이라고 알아요? 많이 나와. 좀 무거 비슷한 거 있어. 그거 만든 사람이거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일본 최초의 자동 권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자동화기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적임자잖아. 그러니까 네. 적임자라기보다는 얘밖에 없어요 사실. 얘밖에 없어. 그래서 야 경기관청 개발서 경기관청 자동화 하기니까 당신이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넘겼다고. 근데 이 남부 기치로가 생각했어. 야 우리가 기관총 만드는 노하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라카이. 원래 있던 거 있지. 원래 있던 거를 좀 소형화해 볼까? 그렇죠. 그래서 3년식 경기관총을 한번 소형화해 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3년식 경기관총이 호치키스 총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호치키스 총 요 탄창 한번 보세요. 네, 옆으로 집어넣는. 옆으로 이렇게 커다란 네. 긴 이 플레이트 위에 총탄이 이렇게 놓여져 또 그걸 옆으로 탁 하면 이게 탁탁탁탁 타이프 다. 그럼 보통 옆에서 보조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맥심만 해도 띠로 돼 있잖아. 네. 띠로 돼 있으면 이렇게 띠로 이렇게 하면 돼. 얘는 뭐야? 요 플레이트 위에 총탄 넣어 있는 걸 그대로 넣어야 됐다고. 아, 클립처럼? 클립이야. 아. 이게 굉장히 불편해. 불편하죠. 그리고 이거 넣을 때 기름칠도 한번 해서 넣어야 돼. 문어구이처럼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근데 요거를 줄여버리니까 요 단점까지 그대로 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본군 경기관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급탄 방식이었어요. 급탄 방식.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럼 유럽 애들은 어떤 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프랑스 호치키스도 사실 MLE 1909라고 이렇게 경기관총을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 프랑스 호치키스 만든 것도 이 클립식이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다고. 네. 그러니까 저거 답습하면 안 되겠다. 딴 데를 보니까는 아까 보여줬던 그 러시아군의 마르센이나 지금 보고는 이런 프랑스의 쇼샤처럼 탄창 쓰자. 탄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클립보다는 탄창 쓰자. 그래서 그래, 우리도 탄창으로 한다. 그래서 탄창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딱 냈어요. 일본 군부에다. 근데 여기서 일본 군부의 딴지가 들어있다. 뭐냐? 뭐? 탄창을 써? 클립이 아니라? 야, 클립이야. 철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한 번 쓰고 버려도 되는데 탄창은 이거 박스잖아. 철로 만든 박스잖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신박하네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기관총 사수들이 탄창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해. 탄창에서. 탄창 버리면 안 돼. 탄PS처럼 탄창을 해. 탄창을 반드시 회수. 근데 이게 어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장에서 어떻게 회수를 해? 남북 기지로도 똑같은 말을 허준씨하고 했어요. 아니 전장에서 그 급박사는 어느 세월에 이게 빈 탄창을 회수하고 만약에 빈 탄창을 회수했다가 진짜 있는 탄창하고 헷갈려서 그렇지. 이러면 어떡해요? 라고 했다고. 그런데 일본 군부가 그냥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러면은 탄창 쓰지 마. 이렇게 됐어. 그거 안 돼. 탄창 회수 못해? 쓰기 싫어? 안 돼. 아니야. 그럼 안 돼. 무조건 안 돼. 탄창 안 돼. 없었던 걸로 해.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 이렇게. 허준 씨가 이 남북 기치면 어떻겠어요? 정신 나간 것들이네. 근데 탄창을 주워서 다시 쓴다? 이건 전장을 겪은 분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 군부가 하는 거야. 어차피 기관총이나 보병용 총이나 총탄 똑같은 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병용 소총 클립으로 어떻게 기관총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벌써 망조가 보이네. 남북이치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어떻게 클립을 가지고 어떻게 기관총을 만들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일본 군부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생각을 해봐. 만약에 기관총 쓰는데 탄이 떨어졌어. 그러면 보병한테 그걸 빌려서 쓸 수 있고 만약에 보병이 탄이 없다. 그럼 기관총 사수한테 그 클립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야. 너무 호환이 된다. 그렇지. 그거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mbak하지. 당신은 뭐 기관총 만든다면 뭐 자동화기 만든다면서 이런 생각도 못해? 자동화기의 뜻을 잘 모르나? 그렇죠. 얼마나 쏴야 되는지를 모르나?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일본 군부에서 보병용 5발들이 클립 탄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총을 만들어. 경기관총을. 딱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러죠. 남북기지로 사장이 그거 말을 듣고 그 건물을 그 총참모본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이런 거죠. 나오자마자 담배. 병신. 망했다.